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리브 앤 로우 서재 작가 임성실입니다. 한 달 전쯤 화단을 정리하고 꽃씨를 뿌렸는데요. 그 사이에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물론 뿌린 씨앗들의 양보다는 적게 태어났지만 곳곳에 푸른 잎을 뻗어내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기만 합니다. 골목 서재를 처음 시작할 때 모종을 사서 심어봤기에 그렇게 심은 모종들이 자란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잎이 돋아나니 이건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모종이야 원래 어느 정도 자라 있으니 그러려니 하면서 자란 것 같은데 씨를 뿌리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가루 같은 것을 뿌린다고 정말 잘할까? 그런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골목 서재에 방문하실 날에는 책을 읽으시다, 공부를 하시다, 잠깐의 환기가 필요하실 때 화단에 피어난 꽃잎들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설명하는 것을 꺼려하긴 합니다. 그냥 제가 했던 작업들이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셀프로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마무리할 생각은 있었지만 거의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살 공간을 고치고 나니 1층을 고칠 비용이 없었어요. 몇 군데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당시 구상한 정도의 규모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 적게는 7천만 원부터 1억 가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비용이었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층 공간을 공사하는 업체에게 1층 철거 작업과 화장실 작업까지는 의뢰를 한 상태였기에 상황을 보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 공사장 같은 공간을 바라보며 꿈만 꾸었던 것 같습니다. 2층 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해서 안착을 하고 나니 뭔가 안정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찬찬히 1층의 공간을 볼 수 있었죠. 일단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게 우선이니 공간 구성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방은 어디로 하고 어디까지 홀로 만들 것이며 각종 가구들을 위치할 자리를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집을 이사하면서도 가구를 이리저리 배치해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의 기분으로 구상을 해보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거의 공간을 생각하는 것과 상업적인 공간을 생각하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의 그냥 쓰는 공간이 아니라 손님들을 맞이하고 머무시게끔 해야 했기에 테이블 하나 두는 것도 의자를 두는 것도 여러 가구를 두는 것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눈앞에 있는 공사장 같은 풍경을 넘어서는 것이 1차 목표이긴 했지요. 어느 정도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고 제가 하기 힘들 것 같은 화장실과 전체 조명 전기 기본 연결까지 기존 업체에 요청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업체가 2층을 공사할 때만 해도 문제가 없는 회사였는데 1층 공사를 시작할 때쯤부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공사 진행이 점점 늦춰지는 듯 보이다 결국 연락 두절이 된 것입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참 좋았거든요. 털털해 보이셨고 일하시는 것도 꼼꼼하셔서 저희의 부족한 예산에도 하나하나 다 맞춰서 진행해 주셔서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타이반 자의반으로 어려운 상황에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락 두절이 되니까 아쉬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벽과 바닥 타일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전체 조명은 레일까지 설치가 된 상태였죠. 그나마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넘어선 상태여서 당시 마감 공사 비용 200만 원 정도를 날리게 되었지만 딱히 신고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호구처럼 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2층 공사는 어찌되었건 요청한 만큼 마무리까지 다 해주셨으니까요. 우리들의 집이 생겼고 그 공간이 완성된 감격이 당시에는 참 가슴 벅찬 감정이어서 미움보다 감사함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사기당한 금액이 엄청 많고 공사도 거의 안 된 상황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해결하려 들었겠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가끔 카톡만 남겨보았습니다. 한번 놀러 오시라고 남은 금액 다시 받을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 잘 고쳐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니 고기나 한번 구워 먹자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업체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일지라도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사라진 사장님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할 일은 벽지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6겹 이상 붙어있던 벽지를 제거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일을 해서 3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안 떼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작업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벽 한 면을 다 떼지 못한 날도 있으니까요. 보통 공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적당히 뗄 만큼 떼고 그 위에 바로 작업을 하시던데 저희는 철수세미까지 동원해서 한 톨 남김없이 제거하려다 보니 더 고된 작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벽에 목 작업을 안 하고 페인트로 마감을 할 생각이어서 나중에 하자를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던 건데 좀 오버해서 일했던 것은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본답니다. 웬만하면 다시는 안 해보고 싶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상태가 나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하시는 본업이 인테리어 일이거나 어딘가에서 배우신 적이 있느냐고 종종 물어오셨는데요. 저도 골목서재 공사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답니다. 벽지를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시멘트를 섞어보는 것도 그렇고 벽돌로 조적을 해보는 것도 그렇고 벽을 미장하는 것도 그렇고 화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방수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그렇고 데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가구를 만드는 것도 그랬습니다.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그런데 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유튜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정보들을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만큼의 완성도는 아니지만 나름의 만족도를 채울 만큼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발견한 것이 있는데 제가 목공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작업들을 했지만 그 중에 나무로 하는 작업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1층 전체를 목작업할 때나 화장실 천장을 만들 때나 모든 가구를 구성하고 크기에 맞게끔 만들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과가 금속과였습니다. 과목 중에 목형이 있었는데요. 실습이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나무만 깎고 자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나름 손재주를 인정받기도 했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것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의 추억이 지금에서야 빛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늘 제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 제 자신이 그제서야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구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역시 약간 스스로의 만족감이 높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료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없던 것을 만들었을 때의 뿌듯함, 내가 무언가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만족감, 그런 감정이 저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가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아픈 날을 제외하고는 마음적으로는 지친 날도 없었습니다. 언제고 쉬는 날과 퇴근 후에는 현장으로 달려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도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도 다 예쁘다 말씀해 주시니 제품의 완성도가 아닌 애정의 완성도를 보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은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마음이 발전을 해서 또 다른 꿈을 서먹하게 꾸고 있답니다. 실력도 능력도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하고 싶기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목공품을 만드는 공방을 해볼까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공방을 열어 여러 목공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기를 그저 꿈꾸어 보네요. 누가 사겠냐마는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그저 할 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말로 툭 던져 놓았으니 언젠가는 해야 할 명분이 생겼네요. 아무쪼록 골목 서재를 아껴주시는 만큼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브앤로우 서재작가 임성실이었습니다.